안녕하세요. 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중추신경계 악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할 건데, 우리 몸에 있는 신체 보상 기전은 대부분 매우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에 왜 이 보상 기전으로 인해서 악화가 되느냐?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그 전 시간에서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언급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그림 6-33번, 요 그림 보이시죠? 마치 소리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요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 해요. 처음에 머리 충격이 받게 됩니다. 내가 야구를 하고 있는데 헬멧 쓰지 않아서 이 하볼에 머리를 쾅 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조직에 손상이 나게 되고, 조직의 손상 이후에 회복을 위해 자연스러운 염증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이 염증 반응은 당연하게도 조직의 부종을 야기하게 된 겁니다. 염증 반응, 조직 부종. 당연히 다른 신체 부위에서는 정말 효과적이고 다친 부위, 손상 부위의 회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전이 될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두개 내에서는, 머리에서는 썩 놓지 못한 회복 과정이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의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공간, 두 개의 뼈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위처럼 피부가 있으면 피부가 이렇게 불어오르면 돼요. 근데 두 내는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매우 공간의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거. 제한된 공간과 그리고 이 내부 구조물이 모두 가득 차져 있다는 거. 복강처럼, 복부 내부처럼 뭐 여러 가지 장기들, 소화기관이나 혹은 고장기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자리 잡고, 그 외적으로도 조직들이 그냥 여유롭게 있으면 되는데, 빈 공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뇌, 혈액, 혈관, 척수액이 이 두 개의功能을 같이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이 부종이 뇌압을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0% 차지하고 있는 뇌조직, 그 다음에 혈관 혈액이 10%, 그리고 젖속이 8%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100%는 제한적인 두 개 공간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 조직 부종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공간이 일어나서 20%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00%는 계속 유지해줘야 돼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뼈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뇌, 혈액, 뇌초세 중에 하나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얘는 뇌 조직은 고칩니다. 그리고 이 뇌라는 거는 두 개의 공간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그 병리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관한다면 모를까, 마치 공상과학처럼 뇌를 아예 뇌하고 뇌 척수 기능을 모두 다 연결 상태에서 따로 보관하지 않는 이상은 뇌가 두 개의 공간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줄어들었냐? 혈액이나 혹은 뇌척수액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정맥혈입니다. 정맥혈 굳이 두 개 내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 정맥혈이라는 것은 뭐죠? 머릿속에서 사용한 노폐물들을 마치 공장에서 일을 다 하고 물건을 만든 다음에 나머지 나온 찌꺼기들을 다시 회수해서 밖으로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이송수단이잖아요. 정맥혈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맥혈이 맨 처음에 이 혈압이라고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두 개의 압을 감소시키기 위해 빠져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종이 심화되면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뭐냐? 액체 두 개 남았죠? 동맥혈이랑 뇌척수액. 두 번째 빠져나가는 것은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이 하는 역할도 물론 두 개는 중요하게 하지만요, 동맥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뇌는 산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순환에 매우 민감합니다. 혈순환이 되지 않으면 4에서 6분 사이에 손상당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CPR 일반인들 배워가지고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동맥혈로 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뇌순환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제거되는 두 개 내에서 빠져나가는 물질은 뇌척수액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빠나감도 불구하고 부종은 계속 증가하겠죠. 손상당한 보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내압이 결국에는 정상치를 벗어나 올라가게 되는데, 상승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두개 내압 상승 환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정상 이상의 내압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20mm 지지 이상이라고 볼 거고요. 뭐 아니면 15mm 지지 이상 때 내압 상승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이 내압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뭐까지 맞게 되느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동맥을 막기 시작합니다. 동맥을 막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뇌로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부족해요. 뇌 같은 경우는 산소에 민감하죠. 산소량이 떨어짐에 따라서 뭐가 죽어요? 뇌 세포가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세포가 죽는다? 그러면 이거 뭘로 보면 돼요? 손상이라 보셔도 됩니다. 뇌 손상이 또 일어났죠. 그럼 손상된 부분 뭐가 발생할 거예요? 여기서 맨 처음 얘기죠. 머리축이 일어나고 손상이 분 다음에 부종이 일어나고, 부종이 일어나는 건 염증이 있다 있는데 이건 부가적인 설명 제외하고요. 예, 염증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손상이 일어나서 그러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죠? 부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종이 일어나면 없었던 부종이 또 생기니까 뭐가 또 올라가요? 뇌압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정맥혈은 거의 정맥혈을 들어오지 못하고 정맥혈도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간 것도 없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계속 추출되고 산소 부족하니까 부족하고 그에 따라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혈관 확장은 왜 일어나느냐? 이산화탄소량이 우리 그 내부에 쌓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빨리 제거될 거 아니에요. 제거하려고 하게 되면 어디다 보내야 돼? 이산화탄소를 혈관 내에 보내야 하잖아요. 조직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혈관으로 보내야지 정맥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심장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폐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서는 이산화탄소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해야 됩니다. 빠르게 제거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다치면은 멀어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켜버려야 됩니다. 그럼 뭐가 쉬워지게 되면 물질의 이동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겠죠. 이것은 확산은 산업이 아니죠. 이산화탄소의 이동은 확산에 의해서 이산화탄소가 뇌 쪽에서 혈관 이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한다. 그럼 또 뭐가 된 거예요? 또 뇌압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혈량이 증가했으니까. 그것도 없이 뇌압이 상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실습을 하시면 했을 때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개 산업이 매우 큰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뼈가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개 내압의 상승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가 두 개의 상승이 올라가는 거 뭐라고 했죠? 제한된 관에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제거합니다. 조직 내부에 있는 물질을 제거하거나 혹은 제한된 관을 제거하거나. 근데 내부에 있는 물질들 혈을 제거하는 거나 뇌초를 제거하는 거나 뇌를 제거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우리 몸에서 필수적인 우리의 뇌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물질이니까요. 기관이니까. 그래서 수술할 때 뭘 하냐? 제한 공간인 DNA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뼈를 없애버리게 되면 이 부위가 압박이 해소돼서 이렇게 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기관이 뭐가 그랬어요? 100%인데 120%, 140% 공간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중환자에 있는 환자들과 가끔씩 보게 되면 이렇게 뇌 뼈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 건데요. 이 혈관 확장과 관련된 내용은 조금 내용이 적어져. 뇌초색의 매우 중요한 뇌초색의 이산화탄소 수치가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이게 적절하지 못한 두뇌의 이산화탄소의 수치는요
과도한이라고 얘기하겠죠. 과도한 이산탄소의 수치는 결국에 과탄혈증을 두 개에서 발생시키게 되는 건데, 이를 당연히 우리 뇌에서는 예방해야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이산탄소를 빠르게 제거하려고 할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건 뭐냐? 뇌압이 가뜩이나 상승되어져 있는데 이 두뇌에 있는 이산탄소를 제거하기 위해 혈량을 증가시킨다. 혈량을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두 개네. 여기 머릿속에 있는 압력이 매우 강해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 압력을 뚫고 머릿속에 혈류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의 전신순환, 두 개의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건 뭐죠? 심장인 겁니다. 그럼 심장이 뭘 할까요? 강하게 짤 겁니다. 엄청난 힘으로 수축기압을 올릴 거예요. 올리게 되면 이 과도한 압력에 의해서 이 두뇌 압력을 뚫고 순환이 가능하죠. 문제가 된 거는 혈액이 다 혈액 다 빠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물론 어느 정도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갑자기 혈이 추가적으로 동맥통에 들어온다. 그럼 이거 또 뭐가 된 거예요? 뇌압이 또 상승하는 거죠. 또 뇌압이 상했네? 심장에서 뭐 할 거야? 이거 더 세게 해야 돼. 머리에 혈 공급하기 위해서. 쭉 짜집니다. 그러면 쭉 돌면서 산소 공급하고, 그리고 이산탄소를 제거해서 정맥혈로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쭉 올라가서 정맥혈이 빠져나가기는 할 겁니다. 그 대신 뭐가 올라간 상태요? 동맥혈이 들어가자마자, 동맥통에 혈이 들어가자마자 뭐가 된 거예요? 혈관이 확장이니까 혈이 두 개 내압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혈은 또 올라가고. 이게 악순환이어서 아시다시피 뇌소상에 있는 환자는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두뇌압 말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높은 이산탄소 농도와 뇌화산소에 대한 뇌 반응은 머리속에 있는 건데 전형적인 과항기, 고혈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이산탄소 농도가 낮을 경우, 높을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혈관을 늘려서 이 뇌줄기에 있는 이산탄소를 혈관 내로 이동시킨다고 해서 뇌줄기에 있는 이산탄소를 혈관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탄소 혈증은 오히려 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혈관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렇게 크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탄소 혈증은 오히려 내 동맥을 수축시킬 수 있다는 거. 왜냐? 머릿속에 이산화탄소량이 적네. 굳이 내 관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정상 상황에서는 상관없는데 뇌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저탄소 혈증이 발생했다. 그래서 혈액의 양을 줄여다라고 판단했을 경우 높은 혈 때문에 뇌 관리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평상시에는 머리에 있는 저탄소 혈증을 가지고 뇌 혈이랑은 좀 줄여야겠다. 내 동맥을 조금 수축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지금 내부적인 상태로 뇌압이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혈액의 혈압을 더 높여도 뇌 관리가 유지할까 말까인데 저탄소 혈증이 유지되자마자 굳이 쟤한테 머리에게 높은 압력으로 혈을 보낼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뇌수는 이 수축된 뇌 동맥으로 인해서 감소되고, 감소되면 감소된 뇌수는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탄소가 저짐에 따라서 뭐가 죽는다고요? 뇌소포가 죽는다고요. 뇌소포가 죽으면 또 뭐가 일어나고요? 부족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되면서 이게 내가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요. 그래서 이 뇌의 순환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 탄소도를 정상 상태에 유지하는 것이 뇌 관리압의 최저의 필수이다라는 점. 이거는 처지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느냐, 뇌 손상 환자에게서 어떤 꼭 확인해야 되느냐, 호기물 이산화탄소 분할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이걸 확인하면 뭘 해야 되냐? 환기. 무슨 환기? 산소가 포함되어져 있는 환기.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 조금 보실 건데, 머리 손상 외쪽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혈압과 저항기. 저혈압과 저항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의 머리 손상 심각하게 악화시키는데, 기존에 있는 거는 기존에 설명했던 이 뇌압의 상승의 악순환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 상태, 혈압 정상이고 환기도 정상, 호흡도 정상으로 하고 있는 상태. 근데
저혈압이 발생한 상태에서 뇌압도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 처음부터 바로 뇌순환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 80의 혈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머리 손상과 함께 뭐 골반 쪽에 출혈이 심해서 저혈압이 발생했어요.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머리로 순환을 보내야 되는 혈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저혈압으로 뭐가 안 되느냐? 뇌순환이 안 된 겁니다. 저환기도 마찬가지. 가뜩이나 정상 상태에서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데 뇌압으로 인해서 혈액이 순환 못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다. 그럼 혈액 내에 있는 산소의 포화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 적어진 산소 포화들을 가지고 있는 동맥혈이 내려갔을 경우는 가뜩이나 뇌손상으로 뇌압이 올라가서 부족한 동맥혈로 간신히 살아나고 있던 뇌세포들이 생각보다 산소의 함량이 적네. 산소가 부족한데 그럼 죽어나간 뇌세포량은 정상인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죽어나간 뇌세포는 당연히 부정이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이 악순환을 연결시켜서 떠올려주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운 내용들은 솔직히 없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뇌하상수를 진다라는 게 최종이에요. 뇌하상수. 그래서 치료 목적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기전들 생각 안 하고 병원에 있으면 해서 모르시겠지만 실수 같은 거 보시게 되면 환자의 뭘 써요? 뇌하상승을 약화시키기 위한 약물들을 쓰게 되죠. 혹은 수술 처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책의 내용을 좀 봅시다. 저혈압과 관련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뇌 관류압을 유지시켜줄 수 없고 적절한 뇌 순환을 유지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뇌 저산소증 그리고 대사선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뇌 손상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게 된다는 점. 그리고 뇌세포가 사망하기 시작한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혈압 수준을 적어도 유지하시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쇼크로 인한 혈량으로 인한 환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은 맞춰줘야 된다. 수치기 혈압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뇌압이 상승돼야 되는 환자 혹은 뇌손상으로 뇌 순환을 적절히 유지할 수 없는 환자는 80이 아니라 90 무를 유지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순환 등에서는 이제 100이라고 써져 있긴 한데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분들이 있지만 95 보시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쇼크나 호흡기 손상 관련된 저상승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세포의 저상승 당연히 세포사 이야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설명했던 거 조금 중되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간단히 알아보는 정태 생략을 제가 거의 안 하는데 이 뇌분에서는 결국에는 부종 때문에 뇌압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종을 조금 봅시다. 자, 부종 같은 경우에 사회적 공간, 빈 공간에 체이 추측된 것으로서 광어 구소성이 있고 더 넓은 광범위한 발생할 수 있겠다. 대부분 이제 기도나 빔, 염좌 같은 곳에 발목, 폐나 심낭부, 뇌 같은 경우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부종 같은 경우에는 조직 사이의 모세혈관 그리고 모세혈관 사이에 이제 영양소 배물임을 방해하게 된다는 점. 부종이 혈류를 변화시키면서 조직의 사소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회복 지연 이로 인해서 회복의 지연이고 감염 유발하고 욕창성을 각화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부종의 이제 문제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는 그 부종에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도 있어요. 혈류가 제한되고 혈관이 벌어짐에 따라서 이 혈관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면역 계통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영양분들이나 혹은 이 세포들을 다시 생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조직 내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흘러가잖아요. 빠른 속도로 혈관을 통과되면 다친 손상 부위에 이 영양분을 충분히 그리고 이 몇 계통에 있는 여러 가지 결구 등 포함해서 조구 등 포함해서 T세포, N세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것들 모두 다 손상이 발생하면 집중 투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부종은 그래서 원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제 부종이 심화된다면 말초간에 적잖은 순환을 방해한다던가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양의 부종이 생길 경우에는 주변 조직을 압박시켜서 이런 물질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순환의 거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감염을 좀 악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중요한 부위에
네, 폐, 심장, 후, 뭐 특히 내 심장 같은 경우는 주염기관이잖아요. 이것만 살아있으면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골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종이 발생했을 경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부종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하다는 점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보시지 말고 이 부분만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내부종 같은 경우에는 내 공간이 팽창할 수 있는 공간 여유가 없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제 내부종 같은 경우에는 내 조직 특히 내주기를 압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내주기 같은 경우에는 뇌와 척을 연결한 큰 구멍을 통해서 뇌 탈출이 뇌 두 개의 뇌 한없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는 뇌까지 맨 처음에 세 가지가 있었죠. 뇌, 혈액, 뇌혈관, 뇌수액이 있는데 혈관, 정맥, 뇌척수의 동맥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뇌밖에 없죠. 결국에는 뇌까지 밀어내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